네,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개인 순매수 탑 10부터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4거래일 동안의 개인 순매수 탑 10인데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주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하면서 카카오그룹주도 이름 많이 올리고 있고요. LG이노텍, 삼성, SDI까지 시작해서 이름 많이 오르내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사님, 오늘 시청자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예, 뭐 그냥 오늘 사실 다 성장주가 다 안 좋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작년에도 워낙 많이들 사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고, 사실 이제 카카오가 빠지는 이유는 이제 플랫폼 규제가 작년부터 있었고 네. 거기에 또 좀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죠. 약간 뭐냐면 그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 네. 이때 좀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또 자회사 상장, 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 자체가 옛날엔 호재였는데 네. 요즘 들어와서 이제 지주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자꾸 여러 개 상장을 하면 지주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지주회사는 잘 못 간다라는 인식 때문인가요? 지주회사들이 할인을 엄청 받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카카오 자회사가 좋은 게 많은데 이걸 네. 상장시켜 버리면 카카오의 무게 중심이 많이 흔들려 분산되니까. 네. 올해도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부담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준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매입을 네. 했으니까 매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줬는데 이제는 반대로 돈을 푼 거를 그러니까 아예 회수하겠다, 매각을 해가지고 이거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2018년도에 나스닥이 이것 때문에 한 주가가 30%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미국의 나스닥이 폭락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나스닥은 결국 성장주고 우리나라의 성장 대표 기업들을 사실 뭐 지금 꼭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은 이미 그전부터 알려졌는데 오늘 새로운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다 두들겨 맞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중에 10만 원 선까지 이탈을 네. 하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어떻게 하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실 건 뭐냐면 네. 사실 저도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또 최대 어쨌든 이제 채팅 업체고 이걸 통해서 플랫폼을 했는데, 저는 카카오가 좀 약간 그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이 주주들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좀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만 되면 회사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해외 확장도 하고 앞으로 M&A도 하고 점점 진화된 모델들로 좀 발맞춰서 나갈 거예요. 또 콘텐츠 사업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은 전혀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긴축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없고 그냥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과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를 달랠 수 있는 뭔가 카카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뭔가의 좀 정책이나 대책이 나와야 좀 안심하고 주주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경영진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를 그냥 단지 미국의 이런 이슈 때문에 팔지는 말자. 좀 기다려보자. 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는 저는 좀 지금 담아야 된다.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필요하다. 카카오는 비중을 확대할 시기는 아니지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해도 된다. 그리고 펀더멘털 훼손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 본다면 어느 종목 보시고 계신가요? 다 비슷해요. 크래프톤. 게임주 역시. 오늘 너무 안 좋고 카카오 게임즈도 네. 폭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게임주가 빠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그런 긴축 이슈가 성장주의 부담인데, 작년 10월, 9월 아마 되돌려 보면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게임주가 NFT랑 메타버스랑 엮여가지고 게임주 천하였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고평가 부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긴축 이슈 터지니까 그냥 네.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팔고 오늘 포스코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가 더 잘렸냐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게 이쪽이에요. 가치주로 지금 넘어가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은 보유자분들도 넘어가셔야 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성장주의 시간을 네. 다시 기다리셔야 될까요? 저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갈 거면 진작 넘어갔어야 돼요. 아, 그건 바꿀 늦었다. 거면.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도 얼마 전에 너무 좋았잖아요. 팔 거면 그때 팔아야죠.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게 예. 사실 핵심이긴 한데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크래프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크래프톤, 또 하이브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네네. 다 똑같아요. 하이브, 삼성 SDI 다 똑같은 게 이 기업들이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펀더멘탈을 훼손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게 안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사야죠. 일단은 오히려 지금 급 나가잖아요. 수급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 하이브, 삼성 SDI 다 똑같아요. 분할로 지금 비중 늘려야 될 때다. 공포에 서서히 도망갈 때가 아니라 공포에 살 작년에 때다. 기억하세요? 작년에 가치주 폭락할 때 네.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매수 네, 기회였다. 그때 사셔서 좀 인내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장이 안 좋은데 기분이 좋아요.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내 건 올라가고.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항상 좋을 때 쫓아가면 결국엔 나는 내 계좌는 안 좋아지고 남들이 공포스러워서 던질 때 조금씩 받아가는데, 관건은 이 기업의 미래를 내가 확신은 해야 돼요. 좋아질 수 있다. 네. 얘는 괜찮다. 언젠간 성장할 거다. 이게 아닌데 그냥 싸다는 논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근데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네, 된다. 크래프톤 게임 잘하고요. 하이브, BTS, 세븐틴 건재하고, 그다음 삼성 SDI 미국에 투자할 거고 아무 이상 없거든요. 주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네. 예.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혹시나 겁먹고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염려에 네, 저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늘 오후 장은 어떻게 저희가 전략 세울지 그에 대한 투자 노트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팁을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팁입니다. 연준이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 국내 증시는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현금 확보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이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려울 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두려울 때 용기를 내고, 네. 그 다음에 흥분할 때 두려워해라. 아하, 그러면 지금은 두렵잖아요. 용기를 내야 될 시점이다. 된다. 왜냐하면 저는 지수를 1, 2월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봐요.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환경 자체가. 네. 근데 왜 계속 급락 안 한다고 보냐면 연준의 이런 긴축 이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양적 긴축,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거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나스닥은 엄청 올랐잖아요, 그동안. 한국은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릴 땐 또 같이 네. 이렇게 흔들리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금 이 영업이익 추정치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버텨주고요. 거기에 현대차도 지금 분위기 괜찮고 경기 민감주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코스피 쪽에는 되게 그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덜 빠지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 결국 하방도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힘들 때도 사실 코스닥 많이 올랐어요. 지난 그 가을경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방은 되게 단단하니까 너무 그거를 하락 쪽도 걱정하지 말고 상승도 제한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계속 무너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셔야죠. 남들이 두려워서 던질 때 적극적으로 담으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지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 종목이 있으면 이걸 현금화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어떤 기업이 올라가서 수익이 났는데 수급 이슈나 뭐 아니면 단기 재료나 이런 걸로 갔다. 그럼 파셔야죠. 아하.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실적 기대로 올라가는 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간다. 그럼 팔면 안 되겠죠.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봐서 해야겠군요. 그러면 업종군을 조금 좁혀볼게요. 어느 쪽을 보고 저희가 좀 담아보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지금 결국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성장주 하시는 분들 중에 성장주 중에서 가짜 성장주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막 메타버스 타고 가고. 아, 그러니까 모멘텀을 받는 예, 종목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버리셔야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찐 성장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긴축 이슈 때문에 같이 급나가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뭐 크래프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것들 전 찐 성장주로 보거든요. 네. 뭐 회사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무서울 때 담아야 된다.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최소 두세 달은 못 가요.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절대 안 갑니다. 1분기는 그냥 쉽게 모아가는 못 시기이다. 가요. 예. 근데 작년에 가치주들 몇 달 안 갈 때 한참 안 갔잖아요. 네. 그 구간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매집을 하는 거지. 이럴 때 도망가서 아 이제 이쪽 끝났다. 나는 이제 가치주로 다 옮겨가야지.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가치주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은 대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치주 중에서도 네. 지금 막 포스코가 막 달려가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또 쫓아가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다. 미리 사셔야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치주 중에서도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대표적인 게 현대차. 현대차는 여전히 안 갔어요. 그런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또 그 가치주 쪽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확진자 정점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뭐 주류 업체 그래서 기업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경기 민감주에서는 현대차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에서는 그 주류 회사 롯데칠성 네. 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아하. 아니면 소부장 이거 사기 좋잖아요. 많이 올랐다 빠지니까. 그리고 지주사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하면 네. 정부 대선 주자들도 좀 이런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액 주주에 유리한 네네.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지주회사 중에서 SK 같은 거 아하. 이런 것들도 전혀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되는데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사실 실적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하, 실적이 삼성전자를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중요하진 않고 앞으로 1분기, 2분기 그리고 파운드리가 중요합니다. 아하. 저는 그쪽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는 좀 흔들릴 땐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갈 땐 사지 마시고. 흔들리는 지금 잡아보자 네. 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쭉 보셨습니다. 낙폭은 크게 줄이지를 못하는 상황, 수급 포지션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연기금에 조금 매물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오후 2시 구간이었네요. 3시 마감 변동사항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환율 1,200원대 안착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보시고요. 저는 더 많이 준비해서 내일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